지금 이 디자인을 보시면 이 헤어라인 디자인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,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한 게 눈에 보이죠? 그리고 시술한 걸 보면 이 시술자가 정교하게 머신을 컨트롤하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 시술을 한 것 같아요. 이분이 사실 10년 전에 50만 원 주고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술을 받은 건데, 네, 안녕하십니까, 도트락 에이든입니다. 저희 도트락에는 매년 수십 건씩 수정 의뢰가 들어오는데요. 수정 의뢰가 뭐냐면 다른 곳에서 시술을 받으시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이게 색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. 근데 한 9년 동안 6,000건 넘는 시술을 하면서 수정 의뢰만 수백 건을 보게 되겠죠. 근데 이게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두피 문신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? 바로 가장 큰 요소는 시술자의 경험과 실력이에요. 색소가 아무리 좋아도, 또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시술자가 경험이 부족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두피 문신은 아주 얇은 이 두피라는 피부층에 아주 작은 점을 수천 번씩 찍는 작업인데요. 이 깊이가 0.1mm만 달라져도 색소 정착이 달라지고 점 하나 크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전체 밸런스가 무너져서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. 근데 이게 연습만으로는 빠르게 늘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. 수백 건, 수천 건을 직접 해봐야 감각이 생기는 영역이거든요. 두피의 타입마다, 탈모의 단계마다, 피부의 톤마다 다 대응이 달라져야 하거든요. 실제로 비슷해 보이는 반영구, 눈썹 문신이나 아니면 몸에 그림을 그리시는 그냥 일반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수강생으로 오시면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시거든요. 왜? 그냥 점만 찍으면 될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실제로 배워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. 자, 그럼 실제 어떻게 이렇게 시술이 망가지게 되는지 케이스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자, 첫 번째는 이 남성분인데요. 이 남성분의 케이스는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서 서비스로 두피 문신을 해줬다고 해요. 보통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사실 모발 이식만으로는 밀도를 충분하게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어 보이는 곳을 어설픈 두피 문신 실력으로 서비스를 합시고 시술을 해주는 케이스인데,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두피 문신이라는 게 굉장히 단가가 좀 있는 시술인데 서비스로 해줬다? 사실 말이 안 되죠. 저는 그냥 연습용으로 시술해줬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. 왜냐면 이 정도 얼룩이 생기게끔 시술을 했다고 하면 전혀 두피 문신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이 시술을 한 거거든요. 이 정도로 얼룩이 진 경우에는 완벽하게 커버하기라는 사실 쉽지 않은데, 가능하다면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기존 색소를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레이저 시술까지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저희 두피 문신 시술로 커버를 한 케이스예요. 시술 후에는 이 고객님은 굉장히 또 만족을 하셨어요. 자, 이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. 이분은 보시다시피 총체적 난국이죠. 이 헤어라인 디자인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에다가 색소도 얼룩덜룩 다 퍼져 있죠. 이 삭발 두피 문신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, 디자인을 할 때 이 분의 얼굴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의 이미지라든지,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이 헤어라인의 비율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이분의 두상이나 얼굴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이 디자인을 보시면 이 헤어라인 디자인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,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한 게 눈에 보이죠. 그리고 시술한 걸 보면 이 시술자가 정교하게 머신을 컨트롤하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 시술을 한 것 같아요. 이분이 사실 10년 전에 50만 원 주고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술을 받은 건데, 아주 초보자인 시술자가 이제 포트폴리오 자기의 연습용으로 아주 싼 가격만 받고 시술을 해준 게 아닌가 예상이 들어요. 그러면 시술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고요? 상담 갔을 때 딱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.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시술 건수를 직접 물어보세요. 몇 건 정도 시술을 하셨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. 경험이 진짜 풍부한 시술자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. 얼버무리거나 그냥 많이 했죠 정도로 넘어가면 그게 바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그러면 원장님이 처음 시술한 시술 사진을 보여주세요. 그러면 그 사진에 정보값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력이 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. 자,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인 결과물이 있는지를
확인해 보세요. 시술 직후 사진은 누구나 다 좋아 보여요. 사실 시술을 잘 못한 사람도 시술을 잘하는 사람도 시술 직후의 결과는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6개월 후나 1년 후 사진이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니까요. 다양한 케이스가 포트폴리오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. M자나 정수리, 여성 헤어라인, 남성 헤어라인, 삭발 두피 문신, 아니면 심지어 턱수염, 구렛나루, 이 사이드 파트 부분 이런 것처럼 여러 유형의 대응이 가능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. 각 부분별로 다른 두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시술하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. 물론 색소나 이런 장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성분이 불분명한 저가 색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될 수 있거든요. 이것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지만 제가 수백 건의 수정 의뢰를 보면서 느낀 건 색소 문제이기 이전에 시술자가 경험이 부족해서 시작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. 좋은 재료를 써도 다루는 사람이 숙련도가 안 따라주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니까요. 두피 문신은 한 번 시술 받으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에요.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시술자의 경험을 확인해 보세요. 그 한 번이 나중에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껴 주실 겁니다. 아시겠죠? 다음에 뵙겠습니다.